800만 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거네요. 그래서 예. 8천만 원으로 평가가 된 거죠. 현재 시점에서. 네네네네. 근데 이건 적정 가치는 7,500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강남이 네. 이런 식으로 환산평단가 요소들을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8천만 원 급이기 때문에 8,000에서 9,000. 9천 사이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아래급. 아래급이니까 똑같아질 수 없죠. 왜냐면 똑같으면 강남을 사겠죠. 네. 굉장히 간단한 그렇죠. 겁니다. 네. 똑같으면 강남을 사겠죠. 네. 근데 똑같은 가격이 올라와 있네.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18억 5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7,500이 적당하니까 평당 500을 뺀 1억 2,500 저렴한 네, 가격인 그러니까 17억 중반대 네.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제 된 네. 거죠. 그다음에 16억, 15억대의 거래가 된 것은 그 기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현재 기준 가격보다 그걸 저렴하니까. 이제 시장이 알고 반응을 해서 매수가 일시적인 들어간 거죠. 반등, 그렇죠. 예, 매수가 16억대에 다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16억대짜리가 없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즘에 핫한 플레이스 잠실, 용산, 여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에이스 아파트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요, 한 대략 얼마 정도 나와 있죠? 8억에서 20억 사이인 것 18억 같은데. 5천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뭐 18억, 그다음에 뭐 18억 5천이 가장 많아요. 18억에 나와 있던 거는 오래 지났어요. 이거 네. 막상 가게 되면 18억 5천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라운 평단가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현재 오랜만에 가치. 라운 평단가. 18억 5천. 일반 평단가는 7,200이죠. 7,200에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부를 이제 네네. 더하게 되면 네네. 천천히 하나씩 보시죠. 7,200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8천만 8천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면 강남권이요, 가장 저렴한 게 이제 7천만 원부터 평균 한 1억까지 비싼 것은, 왜냐면 강남권이 워낙 이제 또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범위 자체가 좀 커요. 네. 그래서 7천에서 1억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8,500 전후예요. 그러면 여기가 잠실 S가 그 한 강남급에 단계 아래급인데 하급집에 8천이다 하면은 강남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강남하고 준하는 가격으로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잠실에 잠실은 7천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잡은 이유가 강남에서의 평단가를 라운 평단가 환산했을 때 현재 8천에서 9천 사이이기 때문에 예. 잠실은 강남보다는 조금 예, 한 단계 예, 예. 아래의 지역이니까 예. 8천만 원은 비싸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로서 현재로 이 현재 실시간으로 이 잠실 S는 강남급의 평단가를 형성한다. 예. 비싸다. 예, 그럼 조금 비싸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요즘에 강남권하고 이제 특수 핵심 지역들이 이제 강남권하고 같이 동반 좀 상승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7,50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 500만 원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500만 적정가는 원이? 평당 500만 원이 더 저렴해야 되니까 네. 환산해 보면 한번 환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지금 평수로 즉석으로. 바꾸면 평수로 25평이란 25평 말이에요. 곱하기 그러면 1억 2,500인데 그러면 17억 2,500. 17억 초반대가 예,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적정가다.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대로 근데 가격이 형성이 되네요. 굉장히 봐봐요. 신기합니다. 예, 최저가 와 14억 9천까지 근데 이 겨울의 가격은 다시 떨어졌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고 예, 이 말씀하신 가격은 것처럼. 돌아올 수 야, 없는 가격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분석들이 네. 겨울 가격은 끝났어요. 그러면 네. 지금 적정가는 17억 2,500인데 네, 그러면은 이분들 이제 잘 샀다 못 샀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 시점에서는 네. 잘 산 거죠. 15억, 16억대까지는 잘 샀습니다. 명쾌하네요. 예, 지금 한 17억대까지 사신 분들 잘 사셨습니다. 항상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처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7,2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일반 평단가. 근데 라온님이 환산해보니까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 좀 비싸죠. 이번에 어떤 요소가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을 800만 원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인프라 상권 플러스 상권이 그다음에 연식도 다르고요. 연식에서 연식이 좀 많이 순칙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거기에 이제 페널티를 부여했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는 괜찮잖아요. 네, 5천 세대는 세대수는 완벽하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이건 이보다 뭐 더 좋을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식하고 이제, 인프라 이제 그 강남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조건들이 있어요. 페널티를 감안했을 때 800만 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예. 8천만 원으로 평가가 된 거죠. 현재 시점에서. 네네네네. 근데 이건 적정 가치는 7,500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강남이 네. 이런 식으로 환산평단가 요소들을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8천만 원 급이기 때문에 8,000에서 9,000. 9천 사이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아래급. 아래급이니까 똑같아질 수 없죠. 왜냐면 똑같으면 강남을 사겠죠. 네. 굉장히 간단한 그렇죠. 겁니다. 네. 똑같으면 강남을 사겠죠. 네. 근데 똑같은 가격이 올라와 있네.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18억 5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7,500이 적당하니까 평당 500을 뺀 1억 2,500 저렴한 네, 가격인 그러니까 17억 중반대 네.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제 된 네. 거죠. 그다음에 16억, 15억대의 거래가 된 것은 그 기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현재 기준 가격보다 그걸 저렴하니까. 이제 시장이 알고 반응을 해서 매수가 일시적인 들어간 거죠. 반등. 그렇죠. 예, 매수가 16억대에 다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16억대짜리가 없죠. 그래서
현재 기준가를 좀 넘어서 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17억대의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기준가보다 좀 높은 금액 18억 5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엘스 사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17억대 나오게 되면 금매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3년 5월 예,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금매를 17억대에 좀 사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러면 이제 용산을 용산 보자고요. 두 번째 용산 지역 이제. 용산 갑니다. 용산 어떤 걸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거. 이쪽 코오롱 코오롱. 제 아는 분이 또 여기 살고 아, 있다 그래요? 보니까, 예. 조금 구축이긴 한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축이니까 페널티를 좀 많이 받겠네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받죠. 예. 예. 자, 한번 표면적인 볼게요. 평단가는 표면적인 일반 평단가는 5,500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거기하고 시작 단가는 다르지만 이제 라운 평단가, 라운 평단가를 조건부를 동일시켜 보는 거예요. 예, 동일화 시키는 거죠. 일반 평단가 5,500 네. 시작하죠. 자, 이거 연식이 그러면은- 오래됐으니까 연식 쪽에서 많은 네, 페널티를 받을 연식, 거고요. 그러면은 얼마냐? 여보세요? 이건 조금 저렴해요. 그래요. 네. 지금 위치는 어떤가요? 위치는 위치도 나쁘지 역세권이고 않습니다. 좀 학군도 네. 있다고 봐도 되고, 예, 가깝게. 세대수도 뭐 이제 요새 기준으로는 대단지라고 네.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식에서 많은 페널티를 주지 않을까. 이건 6,8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기 잠실 S의 네. 경우에는 8,000이었고 적정가 7,500인데 지금 6,800이면은 뭐 이게 평당 700만 원이 싸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예, 되는 거죠? 맞아요. 잠실하고 원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네. 이촌 코오롱 아파트 14억 5천 매물이 한 700만 원 정도 평당 현재 시점에서 현재 조금 시점에서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 자체가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6,8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잠실하고 똑같은 네. 급지이기 때문에 이게 동급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잠실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용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게 시간차로 이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이제 그 사이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게 현재 이런 시점입니다. 이 매물이 네, 그런 네. 그래서 매물에 해당되겠네요. 이거는 뭐 바로 뭐 반등을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시간을 두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잠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요. 적고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고 예. 매물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차익을 예. 그러면 자, 이제 예, 그럼 계산해 볼까요? 얼마 싼지? 투자자들은 잠실 엘리트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동급진 용산 이런 아파트를 사는 게 저평가돼 훨씬 있으니까. 이득이죠. 평당 700만 원 700만 저렴하다. 원 저렴하면 그러면 지금 26평이면은 7 곱하면 얼마죠? 1억 4천에 1억 8천이 싸네. 그럼 대충 뒷자리 떼고 1억 8천이 지금 저렴하다. 예, 그러면 이거는 16억 3천까지 네. 오를 여지가 네. 있다라는 네, 거죠. 예. 지금의 강남 가격, 잠실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맞아요. 3월달에 거의 최저가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시차를 두고 예. 그 가격에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달 정도 늦은 게 아닌가. 예. 이게 이제 겨울 아까 잠실에서 봤을 때 네. 겨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 슬슬 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슈화 되는 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원래는 이제 같아질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차이를 두고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같은 친구인데도 그러면은 이제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5억 5천까지는 무난하다. 네,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잠실을 살 바에는 용산 코오롱 아파트를 사라. 용산 한가람 아파트를 한번 다른 볼게요. 아파트 좀 해주세요. 유독 싼 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한가람 아파트는 네. 표면적인 평당가는 6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연식이 좀 됐어요. 그럼 여기서 페널티를 받을 거고 단지수는 문제가 없고 학군도 저 초등학교 정도면 괜찮은가요? 어떻게 평가하시죠? 아, 예. 그럼 괜찮습니다. 여기도 뭐 페널티 근데 받을 게 이제 없고 학원가가 조금 없다는 게 거기서 좀 이제 아쉽죠. 잠실 대비 네. 좀 페널티를 받게 네. 되는군요. 그렇게 했을 때 저 이제 계산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용히 할게요. 네. 네. 오, 이것도 싸요? 아니요. 그럼요. 이거는 7,250이에요. 그러면 아까 잠실이 얼마라 그랬죠? 7,500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잠실 대비 평당 200 정도 저렴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16억 정도는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거의 다 왔다. 그럼 이거 실거래가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실거래가. 그럼 이거는 겨울 때 12억을 찍었겠네요. 겨울 때 12억. 거래가 없었네요. 없었네. 아쉽습니다. 네. 이거 완벽하게 100% 증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네네. 3, 4월 달에 한 15억. 와.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 거의 수렴하는 가격에 많이 올라와 있고 매수가 정말 많이 됐죠. 3월 달, 4월 달. 이게 왜 그러겠어요? 네. 적정가니까 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적정가니까. 네. 그래서 적정가가 16억. 그래서 15억대 다 거래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뭐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난 용산에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야 되느냐? 한가람을 사는 게 아니라 미쳤죠? 어디를 사야 돼? 이촌 코오롱이 코오롱을 사는 게 낫다. 한번 훨씬 볼게요. 1억
넘게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시점에선 코어형 아파트를 사는 게 1억 이득이다. 네, 1억 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격 분석이 네, 되면 가격 너무 분석을 쉬워요. 하는 이유가 그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 기준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잡으면 그 조건과 특성이 다 다르니까 네. 각게 만들어줘야죠. 네. 네. 그럼 그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기준가보다 더 낮게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사게 되고요. 표면 가격만 네. 보고 비교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네. 거죠. 봐봐요. 정확한. 잠실하고 용산하고 같은 친구격이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잠실 에이스는 지금 한 8천만 원까지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 용산은 이제 한 7,50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동생, 용산의 동생 네. 여의도. 세 번째 여의도 보겠습니다. 여의도는 뭐 다 구축이니까요. 그럼 너무 여기서 80년대. 제가 들었을 때 짐작을 해보면 네. 이제 여의도가 7천이 넘어가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왜 7,000 동생이잖아. 넘으면 안 되죠. 한 그러면 그 6,500 지역마다 정도? 500 단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금액대가 크면 한 1,000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봐야 알죠. 우리가 네. 한번 보지 않았는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가 적정한 가격일까요? 평당가로 봤을 때, 환산했을 예. 때 표준. 신축 평당가로 보자고 하면 그렇죠. 신축 평당가가 네. 기준이 되는 평당가입니다, 여러분. 잠실이 아무 하자가 없는 평당가. 네. 용산도 7,500. 그럼 얘는 7,000이 아니라 6,50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6,000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7,000이면은 거의 고평가되어 이제 있는 거고. 그 많이 올랐다. 오른 만큼 왜? 더 이상 올라갈 기미가 없죠. 왜? 7,500 되면 형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의도가 한 7,000 까지. 동생인데 형님 가격을 뛰어넘으면 네. 그냥 용산을 사죠. 아, 그쵸, 네, 그쵸.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500이 적정가입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기 네,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찍어봐도 이 공식에 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당가 4,500부터 자, 여의도자이 4,500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야, 그럼 평수 핸디캡이 또 있어요. 네. 세대수는 괜찮은 것 같고 연식이 조금 됐어요. 15년만큼의 페널티를 또 부여하실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인프라 학군 페널티는 좀 있겠네요. 이건 굉장히 커지는데 예. 2,700을 더하면 7,200. 이거 형님을 따라잡았네. 예, 그러면은 얘는 좀 비싸요. 네. 평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40평부터 굉장히 시작이구나. 비싸요. 평당 700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쉽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700을 빼볼게요. 자, 라온님의 공식에서 적정한 평당가를 평당가로 계산을 한다면 이 여의도자이의 적정 가격 현재 시점에 강남 대비 잠실 대비 네. 용산 대비 적정 가격은 얼마? 야, 이거 평수가 장난 평수가 아니네. 너무 크다. 56평에 700이면은 3억 5천에 4억 되나요? 예, 4억? 3억 9,200 예, 그럼 정도 4억, 고평가됐어요. 4억을 빼죠. 21억이 적정가입니다. 예, 21억 네. 적정가죠. 이거는 잘못 샀네요. 음. 봐봐요. 21억. 보통 이제 각 지역별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한 기준 20년도 가격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24억에 어떻게 됐죠?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수가 크고 비싼 아파트 그냥 예전 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시하고 산 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 조금 비싸게 샀죠. 적정가는 얼마라고 했죠? 21억. 예, 21억. 그래서 딱 맞죠.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 21억이 어디에 수렴하고 있죠? 20년도 가격에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은 21억이다. 그건 벌써 4억 5천이 비싼 매물이다. 야. 이거 말고 좀 이제 여긴 좀 현실적인 특이한 케이스라고 예, 보고 예, 예. 평수가 조금 작은 거 볼게요. 롯데캐스 볼게요. 아, 여기 적정하네. 30평 아, 정도. 국민 평수가 좀 더 네. 큰데요. 국민 평수는 잠깐만요, 여의도에 좀- 없을까요? 아, 다 크네. 뭔가? 잠깐만요. 세대수가 그나마 조금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 다 좀 작구나. 그냥 이거 볼게요. 그냥. 네. 롯데캐슬 엠파이어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용 일반 30평. 평수 4,10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4,100에서 시작합니다. 나온 평당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어쨌든 평수 때문에 조금 페널티 있을 네. 것 같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면에서 페널티 있을 거고 연식은 18년 정도의 페널티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100에 시작해서 6,500 이거 6,500 6,500 나옵니다. 자이 아파트는 평수가 너무 크고 고가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얘만 이 지역에서 조금 고가로 나왔는데 그러네 얘만 평수가 워낙 또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부자가 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적정가 롯데캐슬 엠파이어는 지금 적정가가 딱 네, 딱 맞아요. 맞네요. 딱- 그러니까 17억짜리 기준이었어요. 17억. 이거는 17억 전후에 거래됐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죠. 확인할게요. 네. 거래가 안 됐네. 이거는 그래도 기준가에 1년 부합하니까. 동안, 네. 그리고 17억. 이건 20년도. 이건 그땐 저렴했었네요. 이거는 이제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듬성듬성 됐죠. 그래서- 거래가 없었네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거래 약간 있었던 좀 평수가 없을까요? 왜곡이 됐죠. 그러면 또 볼까요? 다른 거 한번 네. 볼게요. 이거 대우 트럼프 월드. 4,600 이거 한번 자, 계산 대우 해볼게요. 트럼프 월드 주상복합 4,600에 시작을 합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대형 평수고 단지 세대수가 좀 적네요. 네. 여기서 핸디캡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건 2,500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7,000이에요. 7,100. 7,000 나오죠. 7,000. 2,400 더해주면 7,000 나옵니다. 그러면 500이 비싸죠. 500 정도 고평가됐죠. 왜냐면 이 지역이 네. 용산보다 싸야 되니까 6,500이 네. 적정하니까. 그러면 500 곱하기 38평 하면은 2억? 2억에서 네. 뭐 그럼 16억. 2억 정도에 20년도 가격. 거래가 없는데요? 16년도는 20년도 가격. 그래서 이거는 8억에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예, 안 팔리죠. 거래가 매수 없죠. 거래가 없어요. 왜? 적정가가 또 적정 아니니까. 가격 기준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나? 2억이나. 2억이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러면 거래가 어느 시점에 된다? 한 16억에 내려왔을 때. 예, 맞아요.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너무 거래가 없으니까 얘가 거래가 별로 없어서 없네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네. 않는데 지금 한번 봐봐, 이건 보겠습니다. 17억에 나와 있네요. 자, 4,250에서 시작을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자, 세대수 뭐 준수합니다. 음. 연식은 거의 20년 가까이. 또 대형 평수 페널티 들어가고 지역 페널티는 또 비슷할 거고. 이건 적정가인가요? 2,500. 예. 아, 이게 딱, 또 적정가네요. 예, 두 번째 적정가. 예. 적정가 실거래 한번 보시면 시작을 하면- 제발- 아, 이거네요. 여기 여기 있네. 예. 이게 16억. 이게 이거 적정가가 반영된 단지가 네. 나온 겁니다. 잘 사셨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21년도 꼭지점을 찍었는데 꼭지점에 거래가 또 너무 없다 보니까 꼭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비싸지 않게 네. 잘 사셨어요. 왜? 적정가에 끝났네. 네, 예. 그래서 적정가에 끝났고 현재 적정가가 17억인데 16억에 사셨다. 이분 잘 사신 거예요. 좋습니다.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이제 프리미엄 이제 아, 요거는 이제 훨씬 프리미엄이 예. 많이 붙다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걸로 좀, 가시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양은 좀 여기서 멀긴 해요. 한양 5,500에서 시작합니다. 한양 이거는 한양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재개발 75년 거라. 네. 그러면 진시야 그래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여의도는 거래가 별로 많지가 없어요. 않네요. 왜? 일반 아파트 대단지는 지금 이미 재건축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싸요. 봐봐요. 여의도의 특성이네요. 그래서 비싸서 그리고 갭도 많이 들어가죠.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 차이가 너무 투자 심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기 투자자들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데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또 시세 형성을 예. 하기에는 조금 그 수요가 어렵고 부족하다. 또 예. 들어가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거래가 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굉장히 별로 적고, 없어요. 그래서 예. 정확한 시세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네네. 많이 호가로 부풀려 있다. 근데 딱 맞아 떨어지죠. 한번 네. 볼게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금물 5,200에 일반 예, 평당가 시작을 시작할게요, 할게요. 그냥. 20년 지났어요. 페널티 주고 세대수가 좀 적어요. 페널티 주고. 이건 좀 비싸네. 이거 벌써 엄청 비싸네. 끝나셨나요? 이거는 5,700에. 7,700. 그럼 네, 이것도 이건 너무 비싸다. 거의 8,000 가까이 수렴해요. 또 위치까지도 이쪽에 또 수렴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 비쌉니다. 자, 7,700입니다. 네, 그러면은 1,200. 여기 적정한 평당가가 6,500이었는데 1,200이 비싸요, 평당. 네. 그러면 40평 곱하면 4억 8천에 5억, 5억 2천이 8억 비싸요. 정도. 5억 2천이 비싸요. 그러면 18억 정도가 적정가다. 네. 그게 바로 20년도 가격이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야, 여기도 특성이 좀 야, 독특합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 왜? 이건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제 가격에 준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거래가 안 되죠. 지금 리첸시아랑 예. 자이랑 똑같은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투자 사시면 대상이 아니죠.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사게 되면 아무리 돈 많다고 하더라도 사시면 안 되죠. 몇 억을 손해 보고 사는 예, 손해 보고 사시는 건데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또 상승 구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래 좀 메우기가 가능한데 그런 그럼 시간과 돈의 예, 맞아요. 이거 어떤 너무 비효율적인 비쌉니다. 투자죠. 예. 그냥 차라리 그냥 용산 사세요. 네, 네. 오늘 매매가가 회복된 지역도 살펴봤는데 라운 평당가로 다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네. 강남 대비해서 잠실이 조금 싸야 되고 네. 잠실과 비슷한 용산의 가격. 그런데 네. 잠실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네. 때문에 용산을 사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를 맞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여의도 가격이 좀 터무니없이 또 네. 용산을 넘어섰어요. 형님을 네. 넘어섰기 때문에 여의도는 뭐 실거주든 뭐든 라운님께서는 투자를 권장하지 못하겠다. 네, 지금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은 어디 사라고요? 잠실 말고 용산. 용산 중에서도 아까 엄청 싼 아파트 있었죠. 네. 2, 3억 싼 게 어디였죠? 코롱 2촌. 이거 사세요, 여러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뭐 여의도는 지금 사게 되면요. 호가에 물리기 때문에 사지 마시고요. 잠실은 약간 비싸다. 그래서 좀 금매권을 위주로 사시고요. 이 정도 매물 선정 네.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 분석 기준값만 딱 알게 되시면요.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할 어떤 때. 부동산을 보더라도 너무 이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바로 스스로 다 분석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게 뭐 어려운 공식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온한테 오시면요 누구나 배워서 평생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자산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네, 뭐 2억 싸게 성공 샀는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2억을 번 거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한번 네. 확실하게 투자 성공하시고요. 네, 라온에 문제- 함께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